자, 그렇다면 이제 자기 창작력 기르기 포인트를 찾아볼까요? 각자에게 최고 레버리지는 무엇일까요? 동전은 양면이 있습니다. 하나의 동전, 같은 가치의 동전인데 왜 양면이 존재할까요? 혹 세상이 동전의 양면처럼 양면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간단하지만 묘하게 아니면 흥미를 느껴 고민하게 하려는 것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예술 창작 이야기를 즐거운 삶의 행복 포인트로 이야기 나누는 라이프 포인트 손작가입니다. 동전을 예로 들고 보니 세상이 온통 양면입니다. 우선 하늘과 땅, 밤과 낮처럼 자연현상의 양면이 있네요. 남자와 여자처럼 운명적인 양면성도 있고요. 그런데 사람에게는 스스로 선택한 양면성이 뚜렷하죠. 예컨대 창업을 했는가 아니면 직장인인가에 따라 다릅니다. 일을 한다는 측면은 같은데 월급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으로 제법 차이나는 양면성이 생기죠. 양면성을 즐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르치는 것을 직업으로 삼고 거기에 새로운 것 배우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죠. 돈을 버는 것을 즐기면서 쓰기를 즐기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양면성을 가지셨나요? 사람의 현실은 어느 것이든 양면의 특성 중 어느 한쪽에 치우치느냐에 따라 삶의 방식이 달라지더군요. 그런데 저는 어느 쪽에 속하든 진짜 중요한 것은 레버리지를 활용한 창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지렛대를 활용하더라도 그가 창의적인 사람인가 아닌가에 따라 결과가 다르다는 의미죠. 무슨 일이든 창작의 개념으로 하는 사람이라면 감상만을 즐기는 사람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살 것이니까요. 다음 질문 몇 가지에 함께 답을 찾아보실까요? 당신은 호기심이 많은 편인가요? 당신은 비교적 부지런한가요? 혹 어떤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생각으로 묻어두지 않고 행동하시는 편인가요? 저는 확신합니다. 호기심 많고 부지런하며 행동하는 사람이라면 어떤 레버리지를 쓰더라도 그는 성공할 것이며 행복을 누리겠죠.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의 대상이요 선망의 대상일 것입니다. 무엇보다 자기 존재에 관해 자부심이 넘칠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다시 질문 하나 던집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삶을 창작하고 병행하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그냥 사라지는 대로 자신을 세상에 내맡기는 사람인가요? 제가 창작을 좋아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아시는지요? 제가 창작이 직업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라고 할 수는 없겠네요. 제가 항상 새로운 창작에 관해 고민하니까요. 근데 진짜 고민하는 것은 새로운 창작에 관한 고민이 아니라 생각을 따라가지 못하는 제 능력과 실천력입니다. 충분히 생각했으면 그것을 바로 실천해야 하는데 가진 능력이 부족하다는 핑계로 멈칫거리거든요. 그래서 제 채널명 뒤에 그냥 해 이 말이 붙어 있습니다. 저를 압박하려는 것이죠. 저는 그냥 해 이것을 실천하기 위한 일환으로 20수년째 계속해서 해마다 주제를 정하고 그것을 실천하려고 노력합니다. 물론 제 능력 안에서 실현 가능한 주제를 정하죠. 저는 특별히 사람을 가려 사귀지는 않는데요. 다만 가급적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부류가 있습니다. 첫째, 핑계부터 찾는 사람입니다. 둘째, 일이나 사람에 관해 부정적이며 비난부터 하는 사람이고요. 대개 이런 사람들은 자기 책임을 다하지도 못하지만 다른 사람의 말을 잘 알아보지도 않고 대뜸 의심부터 하더라고요. 제가 이 영상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창의성, 즉 창작 능력이란 기르기 나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공부하고 생각하기 그리고 행동하기에 따라 사람이 변할 수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이죠. 세상에 창의성이 중요한 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데 알면서 왜
훈련을 안 할까요? 저는 제가 만난 대다수 사람에게서 방법과 기회를 찾지 못한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요즘같이 정보가 열려있는 시대에 이럴 수가 있는가 싶은데, 흔히 말하는 운이 없건 아니면 본인이 정보를 내찾던, 어쨌든 기회가 없었던 것이 사실이었어요. 기회를 잡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창의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이거나 긍정적인 성격이죠. 이 창의성을 기르는 방법 중 제가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답이 앞에서 말씀드린 그냥 해입니다. 창작 의욕 왕성할 때네요, 함께 모여 공부하며 전시도 하던 그룹 중 한 작가가 있었어요. 모임을 할 때면 그는 늘 빈손으로 와요. 그리고 자기 계획을 장황하게 밝히죠. 조언을 구하는 것인데 아무도 그에게 진정한 도움을 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늘 하는 말은 좋네, 그러니까 그냥 해봐 였죠. 저는 그가 여러 사람 앞에서 자기 생각을 밝힘으로써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뭔가 실체가 있었다면 더 큰 도움이 되었을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냥 해를 내세우는 것입니다. 불가에서 왜 즉금선, 지금 바로 선정에 들라 하겠습니까? 생각보다 행동이기 때문이겠죠. 저는 처음 배우는 사람에게 바로 창작을 이야기합니다. 선 하나 긋는 것이 세상에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창작이라고 강조하죠. 여러분, 돈 안 들이고 쓸 신문지가 있는데 왜 새하얀 화선지를 돈을 주고 사서 쓰는지 아세요? 집중의 효과 때문입니다. 가장 아까운 것이 시간인데 집중함으로써 시간을 아낄 수 있기 때문이죠. 제가 60대가 되어 보니 알겠어요. 무엇보다 아까운 것이 시간이라는 것을요. 시간처럼 중요한 것이 없죠. 그러므로 저는 연습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창작할 것을 강조합니다. 인생은 연습 없잖아요. 연습이 목적이 아니라 창작이 목적이고요. 누구나 그림 공부를 시작하면 모방부터 합니다. 대상 베끼기죠. 서예에서는 임모라 해서 유명한 고전을 그대로 따라 쓰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런데 혹 누가 이 과정을 표절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표절이 뭔가요? 남의 것을 훔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사는 아주 바람직한 공부입니다. 고전과 대가들의 작품을 베끼면서 우수한 조형 요소와 기법 그리고 창작을 위한 정신체계를 배웁니다. 이 바람직한 공부의 효율을 극대화하는 것이 바로 자기의 모든 행위를 창작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처음 시작부터, 즉 한 획을 긋는 것부터 창작과 자기 찾기 정신으로 무장해야 된다고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시간을 올곧게 살리기 위해서 말이죠. 지금 이 순간을 돌아보시죠. 자기 삶을 살지 않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숨쉬고 생각하지요. 가족의 품 안에서 자라고 학교에서 공부했지만 그것은 자기 삶을 살기 위한 준비였습니다. 그리고 성인이 되어 자기 창작에 돌입한 겁니다. 다가올 앞날도 계속 창작해 나가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자기 창작력 기르기 포인트를 찾아볼까요? 자기 창작 능력이 부족하다고 겸손을 내세우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우선 찾아야 합니다. 무엇을요? 레버리지, 바로 지렛대죠. 각자에게 최고 레버리지는 무엇일까요?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과 좋아하는 것입니다. 잘할 수 있는 것과 좋아하는 것 중에서도 잘하는 것이 우선하고요. 이때 나는 아무것도 잘하는 것이 없는데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핑계라고 생각해요. 뭔가 자기가 잘하는 것이 있는데 찾지 않아 인정하지 않을 뿐이니까요. 작은 풀 한 포기도 역할이 있고 가치가 있는데 하물며 사람이 쓸모가 없을 수 있나요? 분명한 것은 그냥 하다 보면 그 과정에서 주제와 목적이 조금 정리되기도 하고 잘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이 바뀌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이제 또 하나 아주 중요한 레버리지가 남았네요. 자기를 응원해 줄 사람입니다.
함께 할 사람이 있는 일이라면 괜찮겠지만 혼자 할 일이라면 꼭 이 레버리지가 필요합니다. 이때는 고전 속 인물도 좋고 가까운 친구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고전 속 인물이나 현실에서 만날 수 없는 인물도 추천합니다. 이미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았으므로 계획도 자기가 잘 세울 수 있고 진행도 자기에 알맞게 할 수 있으니까요. 이땐 간섭이 아니라 자기 생각과 행동을 들어주고 응원해 줄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 한 사람을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니까요. 자, 이제 남은 것은 오직 하나, 실천, 그냥 하는 것이네요. 실천하는 중에 중요한 팁은 결과를 설정하는 일입니다. 목적 달성 후를 상상해 보는 것은 너무 멋진 마인드 컨트롤이니까요. 저는 직업이 창작이고 이 영상 역시 창작입니다. 창작 과정에서 직접 체험하며 터득한 것들이 제 영상의 중심이며 이것을 삶의 포인트로 풀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며 구독자 여러분의 이야기도 함께 풀어내보고 싶네요. 소탈한 삶의 이야기 주고받으며 소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라이프 포인트의 손작가였습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께서는 구독 버튼과 이미 구독 중인 분께는 좋아요와 이웃 공유 부탁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힘찬 창작을 빌며 또 다음 영상 열심히 준비해서 찾아뵙죠.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심을 빕니다.